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자들도 반갑습니다. 네,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과학페어 우리 세 번째 학교별 특징에 따른 우리 준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대치동 학교하고 비대치동 학교 대회 방식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글자의 크기였다. 네, 비서울권 같은 경우에 글자 포인트 14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담기는 내용들이 우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담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적으면 써야 될 내용도 완전 그렇죠. 적어지죠. 내용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였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 본선 성적이 더 유리하다? 학교 대회 성적이 유리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이따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대치동 학교하고 비대치동 학교 대회 방식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치동 소재 학교들은 글자 포인트 11포인트, 10포인트 네, 그렇게 크게 염두 안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학교 대회 진행까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대회 예선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제시해야 되는 이 개요서의 틀은 우리가 글자 크기가 작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한글 문서 HWP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제 MS 도스 맞나? MS 오피스 참 워드다 워드. 이게 연식이 나온다니까. 정말 진짜. 네, 근데 MS 워드를 갖다가 사용해서 MS 도스 이거 어디서 나온다는지. 정말. 네, 근데 과학 페어를 할 때요 이런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쓸 때가 있거든요.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적을 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의를 내리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모집 요강처럼 제시되어져 있는 대회 양식, 대회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한글 파일로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왜 워드 파일로 제시를 하십니까? DOC 파일은 안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 한글 파일로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참 한글 파일도 요새는 HWPX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됩니다. HWP로 우리가 꼭 확장자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발표 영상에 대한 제출 방식도 비대치동 소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요서 평가하고 같이 제출했던 게 아니고요. 학교 대표 선발 후에 영상에 대한 제작을 따로 권고를 하는 방식을 취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대회 요강하고 꼭 확인하신 다음에 출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상 인원도 20% 내외에 있는 친구들이 받았는데요. 어떤 학교는 20% 내외에서 수상권에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서울시 예선이나 서울시 본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자신감 있게 도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권은 초등부 대회가 없습니다. 초등부가 만약에 이 과학페어 대회가 있었으면 너무 과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고등만 진행을 하고요. 고등부도 이 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중학생들이 메인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치동 소재에 있는 학교들은 초중등,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이 대회가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 대신 도대회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따로 보는 데도 있지만 인원수가 적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함께 대회를 치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 좀 다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학교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예비중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갈 학교에서 진행됐던 작년 학사 일정을 꼭 보시고 대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학교 특징에 따른 준비들인데 중학교 1학년들이 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중에 그 상을 받을 수 있었던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본선 진출한 이 학교들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신서중학교, 거기 목동에는 신서중학교 학생들까지 하면 2021년도부터 2022, 2023까지 총 서울시 금상부터 시작해서 이 본선에 매년 2개 팀씩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본선 진출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서울시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팀들이 나오는데
그 팀에서 우리가 10팀, 8팀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럼 운이 좋아요? 네, 운도 좋아야 돼요, 솔직히. 네, 근데 그 부분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요서 쓸 때 내가 글을 갖다 못 써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글로 담아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 본선 성적이 더 유리하다. 학교 대회 성적이 더 유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과학페어 대회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재학교 준비나 과학고 준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 대회를 제가 많이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3차 면접에서 2차 시험 지필평가 통과되어지고 난 뒤 3차 면접에서 가질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한 이 긴장감을 이 대회를 통해서 없애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어느 대회가 유리한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생기부에 쓰는 것이 중요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 대회인 거죠. 그리고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볼 수 있는 전국대회에 대한 수준까지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서울시 본선 올라가서 전국대회에 갈 수 있다면 한과형 자기소개서 6번 문항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그 내용도 본인이 참가했던 부분에서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그 과학페어 산출물과 그 다음에 그렇죠, 개요서를 산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출물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분의 그 기록, 과정, 프로세스를 적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페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과학페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 효과적인 시점에 잘 전달을 해야만 우리 어머님의 자녀들, 아버님의 자녀들이 그 3월 달에 대회 준비할 때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몇 번이고 돌려보시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스마트 TV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TV 켜놓고 유튜브 방송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TV 잠깐 끄시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공감대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